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얘기 좀 말씀 나눠볼까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6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950만 원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7,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최근에 어떤 재료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14일 날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네 번째 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도 현재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제 사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스닥 상장 노려볼 만도 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ETF도 관심의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달 말에 결정이 날 것 같죠. 미국의 SEC가 ETF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내주느냐 마느냐 이게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로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이 ETF 승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SEC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고 시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때까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ETF에 대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현재 승인을 내줬는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이 ETF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게 된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일단 비트코인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엘리 앵커가 그 소식을 한번 전해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미국의 분위기, SEC 분위기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미국 시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과열이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열이라는 얘기가 김치 프리미엄을 갖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6만 달러고 우리나라는 7,900만 원이니까 거의 10% 이상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공급이 그만큼 적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들 비트코인에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 이외에 거래 대금이 너무 많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이 가상화폐 총 거래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하루에 30조 원입니다. 하루에 30조 원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가 한 17조 원 되고 코스닥이 11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거냐? 아닙니다. 뭔가 하면 들어와 가지고 거의 가상화폐 폐인들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는 증권시장에 비해서 한 5배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과연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1등이 또 비트코인이 아니라면서요? 비트코인 아닙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이름을 쭉 대드리면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비트코인이고 아는 거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메디블럭, 마로, 도치코인은 아시죠? 네, 도치코인은 이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렇죠. 유명한 코인이고 비트 트렌토, 휴먼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거래 1, 2부터 5위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대금으로 따져서 6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 폐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따져서 주식의 회전율을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회전율을 보면 1년 평균으로 한 100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1년에 평균 10번쯤 교체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매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암호 가상화폐들,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또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한 2배 올랐죠. 네. 올 초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이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뭐 오를만하다. 어쨌든 네. 간에 세계화에 발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운데서 올 들어 5,100% 오른 게 있습니다. 5,100%요? 네. 이 이름을 뭐 댔다가 혹시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이 싫어하실까 봐 이름을 못 대겠는데 상위 5개의 상승률을 보면은 4,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40배 이상 오른 비트코인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뭐 하는 비트코인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와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강남의 유명한 몇몇 이 호텔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네. 가서 옆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얘기하는 사람들, 가상화폐, 네. 암호화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단계 판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비트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걸 사면은 이게 상장되면 100배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오면 10%를 준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시 끌고 오면 1%를 또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다단계 사기 거의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주로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이 든 사람들, 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가상화폐도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100 중에 99.9는 사기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상화폐 중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건 뭔가 하면 자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펌프질이라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꼭 정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시지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가상화폐에다가 큰 돈을 담는 거는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 당국이 또 알리바바에 대해서 3조 원이 넘는 과징금과 또 벌금을 부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이 외신을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감독총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장감독총국에서 알리바바가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도에 매출의 4%, 그래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3조 1,100억 원 정도의 과징금, 벌금을 물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때까지 중국의 이 시장감독총국이 물린 벌금이 퀄컴에 대해서 물렸던 게 1조 원 남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알리바바 말고도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또 물렸다면서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알리바바의 과징금을 물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시장감독총국이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자택일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면은 다른 데는 가지 마라. 하는 이 규정 이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리바바 이외에도 텐센트나 징둥이나 뭐 이런 데들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한테 대해서 어느 정도 과징금을 물릴지 이걸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빅테크 기업을 좀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까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엄호하에서 이만큼 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개인 감시에 대한 이런 것도 협조를 하고 개인 정보도 중국 당국하고 말하자면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간에 좀 필요에 의해서 협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는 중국 당국이 완전히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거액이긴 하지만 또 벌금이 부과가 됐고 알리바바도 수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쪽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성실하고 결연하게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의 규모가 매출의 1%부터 1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2019년에 매출에 대해서 4%의 과징금을 물린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징둥이나 텐센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느냐, 매출의 몇 %냐 이걸 보면은 이번 조치가 알리바바가 특별히 더 미웠던 거냐, 그래서 알리바바를 본보기로 삼은 거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말하자면 그 분위기 속에서 빅테크 네. 규제 속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본보기였고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과징금이긴 하지만은 물고 나면은 이제 일단 알리바바의 리스크는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최근에 마윈이 설립한 대학 중에 후판 경영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버드 MBA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국에서는 더 인기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윈,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대해서 빅테크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고 네. 마윈이나 알리바바가 특별히 더 좀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 물론 네. 그게 단순히 뭐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그 썸밋에서 입 바른 소리 했다 하는 그렇죠. 그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거는 그냥 어떤 표면적인 계기가 된 거고 그것 이외에 중국 당국이 마윈이나 알리바바를 좀 더 밉게 보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말하자면 이런 어떤 컨트리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